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 메르스 사태와 중국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과거 메르스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했죠. 과연 박 시장의 말이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초동 대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메르스 환자가 입원된 병원을 조기에 공개하지 않았던 점이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실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 자만하지는 않았죠.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망을 공격적으로 갖추었고 전파자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한 2015년 메르스 백서입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민간 전문가의 권고를 경청했고 민간 전문가들에게 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한 역할을 맡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메르스 백서의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동안의 초동 대응과 위기 소통에 실패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 재난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간 전문가와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민관 종합대응 TF는 메르스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병원 현장 대응에 있어서는 즉각 대응팀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즉각 대응팀은 감염내과 의사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메르스 사태는 현저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즉각 대응팀이 합류하면서 좋아지기 시작했고 2015년 6월 7일 처음으로 메르스 유행 곡선이 발표되었다. 추가 확진 사례 모두가 병원 감염으로서 관리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민관이 합심하여 메르스와 싸운 덕분에 확진자는 당국이 파악한 의심 환자 범위 내에서 발생했고 방역망을 벗어난 추가 전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과학 전문 저널인 네이처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메르스에 훌륭히 대응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 공격적으로 메르스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감염자들의 모든 접촉 사항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일을 아주 완벽히 해내고 있다. 지금까지 새로 나타난 확진자는 모두 당국에 의해 파악한 접촉자들 중에 있었으며 이 사태는 통제되고 있다는 확신을 덧붙인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땠을까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죠. 특히 민간 전문가의 권고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도합 6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중국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전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한감염학회는 2월 2일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안전을 위해서 위험군의 유입 차단 전략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주변 국가의 유행이 적절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위험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민간 전문가의 권고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착각과 자만에 빠져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월 5일 당 회의에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조금씩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 문재인은 13일 경제계 간담회에서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당 회의에서 우리 방역과 의료 체계는 세계적 수준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의원은 17일 당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태세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증된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도 한국의 감염병 확산 차단에 대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김칫국을 들이마시고 있었죠.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친중사대도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2월 20일 문재인은 뜬금없이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어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아첨을 떨었죠. 지난 3일에 이어 똑같은 아첨을 다시 한 겁니다. 문재인은 시진핑이 파견한 총독입니까? 왜 중국의 어려움을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하죠? 국내에선 마스크를 복구해 대란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평소보다 수백 배 많은 물량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교부는 마스크 등 지자체가 보내는 지원 물품에 운송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충청남도는 중국에 13만 장, 강원도는 21만 장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참 가관입니다. 자매 결연을 한 중국 지방정부와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또 전염병의 확산보다 오히려 중국 관광객 감소와 경제적 타격을 더 걱정했죠. 보시는 화면은 2월 12일자 기사입니다. 문재인이 말합니다. 1월 24일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60% 가까이 줄었다. 하루빨리 이 사태를 종식해 관광도 다시 활기를 되찾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방역보다 중국인 관광객 줄어드는 게 더 걱정이었던 거죠. 같은 날 정부는 각종 대규모 행사를 이제 다시 열라는 권고까지 합니다. 집단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역보다 경제에 방점을 두겠다는 얘긴데요. 2월 17일자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정면 돌파보다 혁신 성장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업무 보고. 그렇게 방역보다 경제와 중국 관광객을 중요시한 결과는 어떨까요? 2015년 한국의 성장률은 2.8%로 메르스 여파로 인해 전년도 3.2%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전염병이 돌지도 않았는데 2%로 추락했죠. 자, 그렇다면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 평가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어떨까요? 23일 블룸버그가 45개 해외 경제 연구기관과 투자은행 등에서 집계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에서 상당수 기관이 1%대 성장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노무라 증권은 2.1% 성장세를 점쳤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를 1.8%로 내렸다.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0.5%까지 추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 스탠리도 기존의 2.1% 성장률 전망을 거둬들이면서 성장률이 0.4 내지 1.3%로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참고로 한국의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0년 3번뿐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메르스 사태를 겪은 박근혜 정부 때가 전염병이 없었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경제 여건이 좋았어요.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여파에도 2.8% 성장을 지켜냈는데 문재인 정부는 1% 성장은커녕 0% 성장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자, 이 정도면 전염병 대응과 경제 살리기에서 두 정부 중 어느 편이 나았는지 판단이 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